만렙 44쪽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정의야. 왜 그래요? 라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내 이름이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이름을 우리가 정의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약간의 어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이게 참이야. 참일 때 이게 전제야. 참일 때 여기서 가정에 있는 조건 P는 결론에 있는 조건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거꾸로 Q는 P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용어에 대한 약속이야. 응?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에는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요 얘기가 의미하는 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의 이 원소들은 Q를 만족하는 결론을 만족하는 이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이런 거잖아. P는 요 안에 들어있는 P는 Q이기 위해 충분해. P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Q를 만족해. 그러니까 충분한 거야. 충분 조건이 된 거야. 그런데 Q는 P이기 위해 충분하지 않아. 왜? Q 중에는 P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지? Q 중에서 P가 되는 건데 Q 중에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Q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 필요한 거야. 이런 의미에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용어들 자체는 충분하다, 필요하다라는 이 용어는 사실 우리나라 표현이라기보다는 외국의 영어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sufficient condition이라고 하고 얘는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sufficient를 우리나라로 말로 바꾸니까 충분한 조건이 된 거고 이건 necessary니까 필요한 조건이 된 것뿐이야. 이 용어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조건상으로 봤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P가 Q에 포함되는 상태라고 놓고 봤을 때 P에 들어있는 것들은 Q가 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해. 왜? 얘네들은 통째로 여기 들어있거든. P에 있는 건 Q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Q는 P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Q의 범위에 들어온 다음에 P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 거야. 그치?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약간은 정의니까 외워야 되잖아. 외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내가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요. 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우리가 두 줄짜리 화살표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참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살표에 대해서 화살표가 출발하는 쪽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결론에 있는 Q라는 조건은 P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어떤 의미에서? 화살을 맞고 피나는 쪽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다. 화살이 출발하는 쪽에 있는 게 충분, 화살 맞고 피나는 쪽에 있는 게 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연상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하는 쪽에 있다 충분, 화살 맞은 쪽 피나니까 필요. 알겠냐? 자,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게 집합의 포함 관계랑 연결시키면 얘네들의 의미 자체가 포함 관계로 놓고 보면 작은 집합, 큰 집합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큰필 작충이라고 해서 외우자. 큰필 작충 사자성어입니다. 필요 충분 요건에 관련된 사자성어
큰 필작충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큰 집합은 필요 조건이고 작은 집합은 충분 조건이다. 알겠어? 큰 집합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작은 집합 작충 작은 쪽에 있는 P는 큰 집합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알겠어? 자, 이건 약속이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이런 약속들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자고. 자, 90번부터 봅니다. 90번부터. 자, 쭉쭉 갈 거예요. 쭉쭉.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해보아라. 90번입니다. 90번에 보면 P라는 조건이 X는 1이야. X는 1, P는 X는 1, Q는 X제곱은 X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잡아주면 자 X는 1이고 X는 1이야. X는 1, X제곱은 X 요 P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X는 뭐 1밖에 없는 거고요. 그지? Q를 만족하는 X는 X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빼기 X가 0이니까 X로 묶어서 X-1이 0 따라서 이때는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이 되니까 Q라는 진리집합을 만족하는 건 0과 1 원소가 두 개 들어있네. X제곱과 X가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큰 P 1을 원소로 갖는 집합 Q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우리가 0,1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집합 이렇게 잡았을 때 딱 봐도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예.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좋아. 다시. 예. 여기에서 X가 1이다라는 것은 X제곱이 X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볼까? 화살을 출발시켜서 내가 X가 1이면 X제곱은 X다. 맞아, 틀려? 하나밖에 없을 땐 대입해보는 거야. 1밖에 없으면 대입해봐. 1의 제곱은 1하고 같아? 참이지? 거꾸로 합니다. X제곱이 X인 것은 X가 1인 것 1이다. X제곱이 X는 1이다. 이건 틀리지. 예. 왜? 여기에는 뭐도 있으니까 0도 있잖아. 마이너스 말고 0도 있지. 0의 제곱과 0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두 개야. 1하고 0. 얘는 1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X가 1이라는 것은 X제곱이 X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고 X제곱이 X라는 것은 X는 1이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자 화살을 출발시킨 것만 참이잖아. 얘는 충분 조건이야. X는 1이라는 것은 X제곱은 X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 Q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화살 맞은 것만 참이지. 그지? 우리가 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참이 아닌 건 그러니까 이 명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거짓인 것은. 참인 것만 놓고 보라고. 출발했으니까 충분, 화살 맞고 피나니까 필요.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91번에 보면 P는 실수, Q는 복소수. 이런 경우는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응?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좋아. 91번은 아주 간단해요. 실수는 복소수의 부분집합이지. 네. 실수는 복소수의 부분집합이잖아. 예.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 복소수를 한다. 예. 따라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므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왜지? 큰 필작충에 의해서 크면 필요, 작으면 충분. 이해하십니까? 예. 자, 91번 다시 한번 더 써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91번 충분.
92번은 마름모하고 정사각형은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지? P가 Q한테. 마름모가 정사각형에 포함되나? 네. 마름모는 다 정사각형이야? 뭔 소리야? Q가 P한테. 그죠? 뭔 소리 하는 거죠? 너는 뭔 소리 하면 안 돼. 아니 정사각형 틀렸다고. 말고 정사각형은 마름모인데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입이 다른 데로 나갔어. 네. 머리는 아는데 시험을도 틀려갖고 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어허. 아가야, 정사각형이 Q가 P의 부분집합이야. 여기는 Q가 P에 포함되는 거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P가 커자고. P가 커자고. 커. 뭘 작어? P가 크잖아. 정사각형이 마름모에 포함되는 거니까. 마름모가 더 큰 집합이야. 큰 필작충 무슨 조건?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93번.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P하고 Q가 있어.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6의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다. 맞아 틀려? 6의 약수는 전부 다 12의 약수야? 맞아요.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1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아니다. 틀리지. 그치? 네. 12의 약수 중에서 12는 12의 약수지만 6의 약수는 아니잖아. 그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만 놓고 보는 거라고? 참인 것만 놓고 보는 거라고. 참인 것만. 요것만 놓고 봐야 돼. 자, P는 Q이기 위해서 화살이 출발했어, 화살을 맞았어. 출발하는 쪽에 있지.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 이것도 충분 조건. 6의 약수의 집합은 12의 약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P는 Q의 부분 집합이야. 작충, 작으면 충분이라고. 작으면 충분. 그지? 자, 어떤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명제에 참거짓을 판단해도 좋고, 포함 관계를 이용해도 좋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명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그지?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또는 포함 관계를 기준으로 사실은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어느 것을 판단하는 게 더 쉬운지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더 나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96번 보세요. 96번을 보면 PQ는 무슨 조건이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P가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Q는 X가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자, 부등식은 더더군다나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 P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야. Q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지. 이게 Q잖아. 자,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 응? P하고 Q. 누가? Q가 P의 부분 집합이지. 그치? P는 커 작어. 큰 필요 조건이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답은 필요 조건으로 답이 나와야겠다. 필요 조건. 얘네들 사이에 어떤 참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야. P이면 Q이다는 얘는 거짓이에요. 5보다 크거나 같으면 5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5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10보다 큰 것들 많잖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건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건 맞죠? 그치? 참인 걸 기준으로 화살 맞았잖아. P나잖아. 필요 조건이라고. 알겠냐? 응? 97번.
x가 3보다 크다. q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이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을 풀면 얘는 크다 부등식이니까 작작 큰큰 넣어야 되지. 크면 양쪽이 답이잖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부등식은 포함 관계로 보는 게 편하다고. x축 위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이게 q야. 이게 q. p는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p지. 자, p하고 q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어? p가 q의 부분집합이지. p가 q의 부분집합이잖아. 그치? p는 작아 커? 작아요. 작충 충분 조건 돼야 되지. 큰 필 작충 작으면 충분 조건입니다. 김인이 눈 감은 거야? 영원히 감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 이것도 편집. 세수 한 번만. 당연하지. 손가락이 아닌 거 있어. 서 있으려고? 세수하고 오겠네. 아, 세우고 있으려고? 그냥 안 줘, 그냥. 아니, 뭐 의자를 빼, 뒤에. 김인아, 의자를 뒤로 빼고 그 자세를 유지해. 아. 스쿼트. 그리고 어차피 그럼 여기다 기분 잘. FM 스쿼트를 하는 거지. 스쿼트 하면서 들어 펼쳐지잖아. 그래, 의자 빼고. 의자 위에 엉덩이 딱 띄워봐봐. 그 상태로. 아이, 기만한 사람. 홈트 한다며, 집에서 홈트. 저는 이런 거 말고 상체는 주고 있어요. 아, 너는 상체 주시면 안 되지. 그러면 저거 돼. 튼튼한 되지. 건강한 되지. 근데 분당 푸시업 60일에 이상하는 거. 그러면 초당 한 개 이상 하는 거잖아. 민준아, 날 봐. 너 다리 집어넣어, 안 돼? 치사하게 자꾸 뒤에 봐. 쟤네들이 선생님이야. 나하고서 해야지. 저희가 좀 시끄러워. 난 싫어. 자, 가야 101번. 101번 이어서 봅니다. 101번. 이게 한 3초 정도를 씌워줘야지 편집하기가 좋아요. 아, 근데 해보니까 아주 짜증나 죽겠어.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말을 이어서 하는 게 많아. 멈추지 않고 막 말이 나와. 101번 봐. 101번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서 풀어드리고 갑니다. 조건 P와 조건 Q를 우리가 볼 건데, P는 절대값 X 더하기 Y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와 같다. 자, 우리 P부터 내가 해결을 해드릴 텐데, 자, 채웅아, 여기 나와 있는 저 조건 P를 가지고서 X, Y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부호 판단. 둘 다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같으면 돼요. 딱 봐도 같으면 될 것 같아? 예.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을 할 거야. 양변을 제곱하면 절대값 x 플러스 y의 제곱은 그냥 x 플러스 y의 이 괄호값을 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제곱하면 다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지? 절대값은 양수여야 하는데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변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이걸 제곱할 겁니다. 제곱해서 써보면 좌변은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자, 우변은 절대값 x의 제곱.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응? 플러스 2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x와 절대값 y는 하나로 곱해서 절대값 씌워도 됩니다. 절대값 x 절대값 y는 절대값 xy라고 써도 똑같은 거야. 절대값 y의 제곱은 그냥 y제곱 됩니다. y제곱. 양변에 있는 x제곱 y제곱을 빼주면 2xy는 2 절대값 xy가 되고, 다시 양변을 2로 나누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결과는 절대값 xy랑 xy가 같다라는 것만 남아요. 절대값 xy가 xy로 나오는 건 언제 그러는 거지? 절대값의 결과가 안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건 언제 그런 거야?
양수일 때, 맞아요. 양수일 때 x 곱하기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절대값 xy는 그냥 xy가 됩니다. 만약에 xy가 음수였어, 이게 음수잖아. 이게 음수면 절대값 xy는 마이너스 xy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3으로 나와야 되잖아.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지. 음수면 양수여야 돼. 얘는 그래야지 얘는 x 절대값 xy는 xy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이제 p를 간단히 하면 이것만 남은 거야. p에 있는 이야기가 절대값 x 더하기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와 같다라는 이 표현의 p를 다 줄여서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된 거고, q의 의미는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얘는요, 봐봐. 요거는 분명히 참이에요. q이면 p라는 무조건 참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잖아. 그치? 요건 참이야. 근데 요건 어떻게 되지? 요거는 이건 거짓이지. 왜?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거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P는 화살을 출발시켰어? 화살 맞고 피나니? 화살 맞은 쪽에 있잖아. 그치? 이거 무슨 조건이야? 에헤이, 화살 맞고 피라는데 충분한 두드라고 있네. 필요 조건이지. 지가 틀리면 다 졸고, 지가 틀리면 잘못 말하고, 막, 똑바로 해라. 알아듣고 있어? 고마워. 민준아, 나만 봐. 바로 보지 마. 나봐. 필요 조건인 거죠? 네. 설마 필요 조건만 쓴 건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길게 썼는데? 필요 조건만 썼니? 쌤이 키우시는 풀어봤어요. 맞지도? 네. 좋아. 다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만 있는 거야. 조건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건에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만 있는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지.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충분 조건, 출발한 조건. 그런데 Q이면 P이다도 참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럼 얘는 화살을 출발도 시키고 화살 맞고 P도 나잖아. 그러면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지. 자,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야.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얘네들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새로운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둘 다 되면.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생님 충분 필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필요 충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의 알파벳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필요가 N으로 시작하고 충분히 S로 시작하기 때문에 N이 S보다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네들은 이름을 붙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얘가 더 뒤에 있는 거잖아. 피읍이. 근데 필요 충분이 된 이유는 영어로 따라가는 거야. 필요 충분으로 말할 겁니다. 충분히 왜 S? sufficient. 자,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참거짓 말고 포함 관계로 놓고 보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야. 작충, 충분이지. 그런데 Q가 P의 부분 집합이야. P가 더 커. 이거 큰 P이잖아.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는 요 상황이 뭐죠? 요 상황이 P하고 Q가 똑같을 때야. 집합 P하고 집합 Q가 똑같아.
가정하고 결론이 똑같아. P 조건하고 Q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러면 이것도 이게 이런 경우도 필요 충분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했지? X 필요 충분 조건이 조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건은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다. 알겠니? 응?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세 번째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고 둘 다 성립하면 화살표가 출발하는 것도 참, 화살을 맞는 결론 입장에서도 참,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얘가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면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서로 같다는 얘기거든. 서로 같은 두 집합일 때도 필요 충분 조건,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니까 필요 충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102번입니다. 45쪽에 102번. 10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P라는 조건이 절대값 X가 2예요. 절대값 X가 2 되는 게 뭐가 있니? 절대값 X가 2 되는 게 마이너스 2하고 2. X는 마이너스 2도 되고요. X는 2도 돼요. 그치? Q는 X 제곱이 4야. 제곱해서 4 되는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는 X는 2. 이것도 두 개 있지. 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봐봐. 가정집합과 결론집합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와 2를 원소로 가지니까 P하고 Q가 똑같잖아.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얘네들은요 서로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106번 하나 더 보고 할까요? 106번? 106번은 어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 되려면 x하고 y는 얼마여야 되지? 106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되려면 x하고 y는 얼마? 둘 다 0이어야 돼. 응?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려면 x도 0, 2고 y도 0이어야 합니다. q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려면 x하고 y는 뭐 돼야 돼?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되지. 그치? 따라서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고 왼쪽으로 가는 것도 참이야.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 응?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 답이 된다. 이해하십니까? 응? 가정과 결론이 완전히 똑같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